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CG에서 주가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만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한국은 진짜 투자가 과연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상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티턴 캐피털의 미국인, 한국말을 저보다 잘해서 실제 한국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션 브라운 이사님이 객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미국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접근을 할까 말씀을 한국말로 주실 겁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7월 11일 날 이 1년의 자본거래가 발표가 나고 저희가 그 다음날 포럼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얼음물을 끼얹는 두산,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자본시장법. 소제목은 모두 지배주주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언론 여러분들께서 그 기사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쓰신 걸 제가 알고, 외국 증권사들도 가령 CLSA 그 리포트를 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unexpected,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value업과 breach, 부정한다. 근데 이게 compliance 때문에 세게 안 썼지 원래 혹시 애널리스트 아마 세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용평가사 S&P가 버켓을, 두산 버켓을 부정적 관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룹의 부정적 개입. 여러분 다 그 서치하시면 아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목이 두산 버켓 방지법. 그러니까 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우리 자본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대하나. 그래서 이제 이건을 제가 미국 증권사 IB 대표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켓이 2016년에 물론 4개 회사가 다 관련됐지만 버켓에 한 예를 들면 한국에 상장이 됐는데 우리는 버켓을 orphan stock, 고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미국에 상장돼 있어야 될 주식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왜 한국에 상장을 했을까? 대한민국이 좋아서? 우리는 이번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배주주를 위해서 이런 역할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오늘 뭐 전문가들이 진짜 공을 들여서 많은 준비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포럼의 부회장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굉장히 악마가 디테일에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지금 이 25년, 30년 동안 자본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 공정한 가격인데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격을 무조건 따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 가격의 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 가격의 규정이 없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구속입니다. 강행 규정성이 있어요. 회사에는 이사든 누구든 이거를 오히려 안 따르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거 좀 시가가 이상한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입막음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재량이 전혀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따라야 한다 5글자가 우리나라 25년 동안 상장에서 합병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자기 회사가 더 잘났다고 하거든요. 비율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우리 이제 주로 다 기업 집단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수단출자로 돼 있고 어떤 건 지주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수단출자가 지주회사로 쫙 바뀌어왔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 동일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명이 회장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구조든지 회장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 드라마에 나온 거고 그냥 우리가 그냥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지정을 해줍니다. 아시죠? 매년 4월에 기업 집단 발표하면서 이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저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룹은 이분이 사실상 의사결정 다 하는 사람이야.
저 그룹은 저분이 다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장투자지주회사가요. 어차피 회장님이 다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조차도 다 지배주주 회장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 집단 내에서 합병을 한다면 합병을 해도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도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합병 분할은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서 쪼개고 붙이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계열회사 안에서는 아무리 회사를 붙이고 쪼개도 거버넌스가 안 바뀝니다. 왜냐? 왜요?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한국에는 이렇게 계열회사끼리 합병 분할이 많을까?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계열회사끼리 99%. 우리나라에 있는 합병 분할 거래의 99%가 계열회사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 집단이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상장회사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주회사도 상장돼 있고 자회사 상장돼 있고 손저회사 상장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합병 분할을 하면서 거버넌스는 유지가 됩니다.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분율이 바뀝니다. 아까 합병할 때 중요한 건 두 회사가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 가치에 따라 가지고 지분율이 막 바뀌는 거 보셨죠? 그게 핵심이에요. 거버넌스 변경하려고 합병 분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를 전부 다 공정한 가치로 최대한 열심히 평가를 해가지고 주주들 사이에 분배를 한다면 누구도 이익이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회사를 쪼개든지 합치든지 공정한 가치로 하면 주주들이 이익이나 손해가 없겠죠. 그대로 똑같이 자르거나 똑같이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까 저희 뭐 말씀드렸죠? 자판기. 이 고장난 자판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공정가치란 말이 없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정가치를 하려고 하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이게 유수의 소송에서 모든 회사 측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 내가 이사로서 배임이 된다. 불법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도 그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거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공시를 제가 열어본 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합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합병은 두 회사만 합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주주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주주를 합치는 겁니다. 회사는 그냥 합쳐지면 돼요. 자, 어쨌든 주주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캣은 지금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두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로보틱스는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주두산의 바로 자회사로 되어 있어요. 인적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밥캣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의 부문으로 인적 분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15년 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회사법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된다고 했어요. 그냥 사업이 없고 주식만 가지고 있는 회사 부문으로 분할이 되는 거냐? 금호 렌터카 케이스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게 됐어요. 밑에 주식만 들고 있는 회사도 분할이 된다. 그래서 분할했어요. 이렇게. 자, 조금 깔끔하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밥캣 주식을 46% 갖고 있는 가상의 투자 부문이라는 회사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비상장 회사, 이 부분도 물론 되게 복잡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합니다. 비상장 회사 평가를 막 해가지고 1.6조 정도로 평가됐더라고요.
이게 1대 3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시를 보시면 주식을 바꿔주는 비율만 공시가 됩니다. 근데 각 회사별로 몇 주가 발행되는지가 다 달라요. 이 회사는 뭐 600만 주가 총 주식일 때도 있고 6천만 주일 때도 있고 1억 주일 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바꿔주는 비율은 실제 그 기업 가치 비율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곱해줘야 돼요. 항상 그 주식 한 주의 가격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를 곱해야지 그 회사 또는 부문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본 게 1대 3 정도 나와요. 인적 분할을 한 게 한마디로 에너빌리티 남은 부분하고 이 바켓의 주식의 부분이 1대 3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바켓 5조인데 왜 이게 1.6조야? 뭐 대충 말씀드리면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채무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그릇에다가. 그래가지고 좀 내려왔어요. 아마도 바켓 인수할 때 있었던 그 아직 부채가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1.6조에 제가 비율을 막 계산해 보니까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잘 안 해가지고. 자, 이제 첫 번째 여기가 문제예요.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 이제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 이 순간이에요. 이게 저 노란색 화살표에 지분율을 좀 집중해 주세요. 합병은 합치는 게 아니라 지분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흡수합병 비율, 이 부분이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몇 대 몇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주주상과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재산을 그 순간 결정합니다.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공시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이 잘 없죠. 이게 한 3대 1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습니다. 이게 그냥 그 합병 비율 공시된 거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만 보면 돼요. 로보틱스가 한 5조로 지금 평가되고 있죠. 가상의 투자 부문은 약 1.6조입니다. 그러면 약 1대 3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대 1로 합병한 거랑 같은 겁니다.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기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못하. 자, 두 개입니다. 아까 지금 오른쪽이 공시된 지분 42%가 되는 그 그림. 그런데 로보틱스가 지금 자본시장법으로 5조가 아니고 한 공모가 정도였다라고 하면 1.6조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마술 같죠? 그래서 자본 거래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거버넌스 변경이 없이 한마디로 동일인 회장님이 다 결정을 하는 건 똑같은데 지분율만 바뀝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 집단 내에서의 자본 거래예요. 잘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합병이라는 거는 어차피 회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주 간 거래입니다. 주주들 사이에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사업적 관점만 검토할 게 아니고 모든 전 세계의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주주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다행히도 그저께 서울대 청경 교수님께서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꼭 찾아보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기고문에 저 뒤에 있거든요. 자, 요겁니다. 요거. 쭉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저희 지금 합병에 관련된 거는 예컨대 합병 계약을 협상하는 이사는 주주들이 정당한 합병 비율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자본시장법에 상장해서 합병 비율이 정해져 있다 해도 상대 회사가 이렇게 고평가 받는데 우리 주주가 과연 이런 비율로 합병하는 게 최선입니까에 대해서 이사회가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상식이에요. 그런데 세계 회사 이사회 어디에도 이런 주주 이익을 위한 검토가 없습니다. 없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개별 당사 지금 너무 아마도 각 이사님들이 그룹적인 시너지 이런 거에 매몰돼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한 내용과 같이 그룹 전체가 아니라 각 회사 이사들은 개별 회사의 이익을 꼭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사회 열어서 각 회사 관점에서 회사와 또 아까 청교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주주에 대한 이익이 되는지 상세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개최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증권신고서도 봤어요. 제가 15일 날 공시돼 있습니다. 에너빌리티 쪽에서
증권신고서에는 이럽니다. 증권신고서 왜 내냐면 이거를 내 합병에 동의할지 아니면 왜냐면 주식을 바꿔주는 거니까 주주들이 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것이 쫙 엄청 길게 써 있습니다. 보통 증권신고서는 내가 위험을 고지했으면 면책되는 구조예요. 안 보면 안 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엄청 상세하게 씁니다. 뭐 사업에 그냥 거의 그것만 보면 이 회사 망할 것 같아요. 시장도 망할 것 같고 그 정도로 막 써놔요. 사업을 우리 회사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엄청 써놔요. 근데 지금 에너빌리티 밥개 주주한테는 이 분할합병 주식 교환하면 누구 주식을 받습니까? 로보틱스 주식 받거든요. 다. 가장 큰 위험이 이 로보틱스 주식이 너무 뻥튀기 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몇 줄 쓰긴 썼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 주식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만 썼어요. 그럼 누가 몰라요? 주식은 당연히 변동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가장 큰 핵심 위험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그 증권신고서의 같은 위험 고지에 앞으로 협동로봇 시장이 그렇게 성장 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연 한 30몇 % 정도밖에 성장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앞으로 10년 동안 30몇 %밖에 성장 안 하는 시장의 로보틱스 주식이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금감원에서 이 일을 원래 하시는 거예요. 합병할 때 증권신고서를 다시 써라 하시거든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 누락이 될 것 같아요. 투자 위험 요소 중에 로보틱스 주식의 실적 대비 고평가 상태나 이 변동 가능성을 자세히 써야 돼요. 다른 사업상 위험은 몇 페이지씩 도표에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왜 쓰면서 이것만 그냥 몇 줄로 퉁쳤는지 모르겠어요. 꼭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주가 위험 요소가 그 요약이 있습니다. 리스크 고지가 너무 많아요. 수백 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 맨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요약. 검색 보라고. 아무도 안 보지만 거의. 거기에 1번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지. 어떤 게 위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투자 위험 최상단에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이 간단하게 그리면 두산그룹의 이 세 개 회사에 이제 주총이 열릴 겁니다. 로보틱스, 에너빌리티, 밥캡. 그리고 이렇게 지분율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로보틱스는 이미 68%기 때문에 특별결의 정족 요건은 확보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주총을. 근데 에너빌리티와 밥켓은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돼요. 이제 이게 좀 관건이죠 지금. 물론 9월에 있을 거고 그 전에 이사회에서 자신 처리하실 수도 있고 금감원에서 한 번씩 증권신고서 다시 반려시키면 계속 늘어납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 주총이 그 시간에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자, 상법을 보시면요 이런 경우에 원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요 라인에서 주두산 요 라인 30% 46%는 결국 아까 봤듯이 동일인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캣 예를 들어서 밥캣 주식 주총의 경우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저분들은 저 주두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상대방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가 원고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지 못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원피고를 다 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할까요? 당연히 수익률 많이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죠.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공평한 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못해요. 똑같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 이해 충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은 투표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게 미국에서도 합병할 때 소위 MOM이라고 하는 지배주주와 관계인 사람은 빠지고 나머지가 소수주주들이 그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368조 3항에 주총의 결의에 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합병을 할 때 상대방 모 회사가 과연 특별한 이해관계인가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런데 2004년에 고등법원 판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반론이라고 해요. 이 사건에 관계없는데 괜히 한마디 한 거예요. 그때 노자회사관 합병에서 모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되면은 몰라요. 특별한 이해관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괜히 법원 가가지고 결정받지 마시고 스스로 지금 보면은 이번 거래는 중장기적 시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지배주주 쪽이고 일반주주 쪽은 기업 가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지배주주 빼고 나머지 주주에게만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정량적으로 주주총 에너빌리티 주총에서는 30% 주주는 주주선, 밥캐 주총에서는 46% 주주인 에너빌리티가 스스로 의결권 행사하지 않겠다. 나머지 주주에게만 판단받아 보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이 거래의 정당성이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얘기. 그래서 희석은 반성도나 당한이 실질